환경위원회 사무처장 유승근입니다. 오늘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대회고요. 작년에 지구의 날에 이 대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구의 날에 맞춰서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은 기후변화 주간을 4월 16일부터 22일까지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잡고 있고요. 기후변화 주간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전후 이렇게 잡아서 기후변화 주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홍보가 좀 덜 돼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경쟁률이 참 많이 높았다는 거. 그래서 예선을 진행하는데 오늘 본선 참가자를 뽑는데 좀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최고다라는 그 고마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다 보니까 딱 4명의 수상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인천시장상,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인천광역시 의장상, 그리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상 이렇게 4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4명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오늘 선발된 친구들은 오늘 선발은 되나 시상식은 오늘 진행하지 못하고요. 시상식은 4월 22일 날 이 자리에서 10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자로 선발이 되신 학생들은 4월 22일 날 9시까지 다시 이 자리로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시상식을 거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사를 하는데 심사의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하는 거 하고요. 나만의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전달력이 좋은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 심사의 기준입니다. 3분야로 나눠서 심사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5분 이내로 입장과 퇴장까지 5분 이내로 시간을 제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대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심영진 상임회장님이십니다. 인천 YWC의 노인자 회장님이십니다. 전교조 인천지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고재욱 선생님이십니다. 인천시청 생활환경과 한민숙 팀장님이십니다. 인천시 교육청 창의인재과 권형미 장학사님이십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후위기 청소년 연설대회 중등부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주사위 뽑으셨죠? 그 뽑은 주사위 뽑은 거에 의거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수북중학교 1학년 이도윤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북중학교 1학년 2반 이도윤입니다. 여러분, 홍수,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원인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완전 연소를 할 때 생기는 기체입니다. 우리가 많이 마시는 탄산음료에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기온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현재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발전소, 공장에서의 연료 사용, 두 번째, 각 가정에서의 난방용 연료 사용, 세 번째, 자동차의 연료 사용,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덜 먹자. 우리는 고기를 참 많이 먹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많은 종류의 고기를 먹습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채소를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 사람은 채소를 먹는 사람에 비해 무려 2268kg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또한 가축을 키움으로써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에 좋지 않은데 기온 상승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물을 기르자. 최근에 식목일이 지났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는데 나무, 식물 역시 큰 도움을 줍니다. 식물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과 받은 햇빛을 섞어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식물의 영양분이 되어 부드는 산소를 배출합니다. 자신의 집에 식물 화분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또 식물을 키우기 어렵다면 걷기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승용차 대신 주 1회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연간 71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전원 끄기, 종이컵, 빨대 같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적인 재활용과 분리수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죽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여러분이 바로 슈퍼 히어로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시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만수북중학교 2학년 이겸 학생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가족여행으로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뉴스에서 광장이 홍수로 물에 잠겼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술가들이 사랑했다던 도시는 저의 눈에도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들은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창 집콕생활 중이던 작년 여름, 우리나라에도 비가 2달 가까이 쏟아져 내렸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여름이면 선풍기로는 버틸 수 없는 이상기후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작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는 저 먼 곳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상기후들은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온실가스는 자동차를 탈 때 공장의 매연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와 같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남극의 육지빙하를 녹여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북극의 빙산을 녹여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기까지 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땅이 물에 잠기고 사계절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재앙은 바로 이 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툰베리는 자신과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이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볼 만한 때라고 생각할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하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른들과 기업들에게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손편지나 전화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내일의 기후가 두렵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의 1도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초원중학교 3학년 이석준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나오게 된 이석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고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의 확진자와 3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왔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어디서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의 시작점에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발병지는 중국 윈난성 남부에 조성된 산림 지역입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로부터 감염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산림 지역이 본래 박쥐의 서식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중국 남부 지역과 미얀마, 라오스 지역이 박쥐가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바뀌면서 이번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학술지 종합환경과학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한 세기 전만 해도 열대과목 수림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박쥐가 서식지로 애용하는 열대 사바나와 낙엽 수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 크기 이하의 열대 과목보다는 과목보다 키가 큰 열대 기후의 산림이 박쥐의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환경 파괴가 코로나라는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해수면 상승, 미세먼지 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을까요? 저는 학교 행사를 통해 최근 얼스아워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야간 조명으로 인해 지나친 빛공해를 줄여보고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명 끄기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매년 3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에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은 실도 효과가 매우 큽니다. 2016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112만 7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사를 참여하던 도중에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환경 캠페인이 계속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환경은 아직까지도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들었고 에어컨이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들었으며 쓰지 않는 전등은 소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뜨거운 가슴을 지고 집까지 걸어옵니다. 에어컨을 끄고 전등을 소등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지구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그리고 다시 한 달을 버팁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이런 작은 노력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뉴스는 여전히 녹아내리는 빙하와 쓰러지는 아마존을 보도하고 있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는 환경 파괴에 따른 질병마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세먼지가 사라질까? 녹아내리는 빙하가 쓰러지는 아마존이 과연 돌아올까? 저는 그제서야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면 레벨이 오르고 쉬는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 성적이 오르지만 고작 몇몇이 아무리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해도 환경 파괴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연설에서 보았던 그래프의 일부가 되어 다시 에어컨을 틀고 전등을 켭니다. 마침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프의 상승 곡선은 이제 낭떠러지 앞으로 우리의 지구를 놓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추락 앞에서 우리는 눈 감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위험이 저절로 사라질 것처럼 말입니다. 물러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해결 방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익숙해진 편안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환경보호와 저탄소 생활 실천은 단순히 행사 참여의 의미로 개인의 실천 의미로 허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환경보호를 외쳤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모두의 관점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공기청정기를 틀고 날씨가 덥다며 에어컨을 틀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는 어째서 줄어들지 않는지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런던 협약, 제네바 협약 등 많은 환경보호 협약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치인들에게 맡기만 둡니까? 왜 그레타 툰베리만이 그레타 툰베리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입니까? 오늘도 환경 파괴가 계속되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대로입니까? 개인이 아닌 모두가 일회성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낭떠러지 앞에 지속 가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고수하며 낭떠러지 앞으로 모두를 밀어버리시겠습니까?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작은 실천들은 결코 작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 초원중학교 3학년 박소윤 학생입니다. 시간이 되면 여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초원중학교 3학년 박소윤입니다. 혹시 꿀벌이 사라진 후 4년 후에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아시나요? 꿀벌이 사라지는데 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이때 농산물의 꿀벌 기여도는 71%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2010년 기준 6조 7,021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꿀벌이 사라지게 된다면 농업 분야에서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꿀벌들은 실제로 현재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2035년경 꿀벌이 멸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이제는 인류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하기, 플라스틱 줄이기, 물 아껴 쓰기 등등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다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도움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의 가장 큰 주범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 중 66%가 할당량보다 배출이 많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는 에너지, 상업 공정, 농업, 폐기물 순으로 배출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 분야입니다.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농업 분야에서도 배출량이 많아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혹시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킹 박사가 2018년 3월 영국 데일리 메일에 남긴 묵시록적 유언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접근하고 있다. 언젠가 지구는 460도 고온 속에 황산비가 내리는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 인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실제로 인류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지구 역사상 빠릅니다. 이렇게 인류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악화되고 기후변화가 생겨 기후위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사진을 보시면 사막화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힘들어하는 북극곰도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해수면 상승, 산불 피해, 홍수,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계속 많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나라의 대응과 연구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어른들은 왜 자꾸 경제 가치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지구에는 언젠가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위기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잘 대응한다고 해도 2050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1.8도나 오른 12.8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고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2050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3.4도가량 오른 14.4도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제주도의 온도가 미래의 서울의 온도가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분과 또 미래 아이들을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른들과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전 이 글을 보고 이 연설을 통해 지금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미루는 어른분들께 큰 위험성을 알리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대량 배출,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연구와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가도록 자세한 가르침이 무엇보다 필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지구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딱 종을 울리니까 바로 끝났어요. 다음은 인천공항중학교 2학년 심채윤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중학교 2학년 심채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반드시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을 띠게 된다. 만약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것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자연의 위험을 가하면 추한 것이다. 영국의 디자이너이자 시인, 소설가, 사회주의자인 윌리엄 모리스의 말입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우리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연의 위험을 가하면 추한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추한 사람인가요? 먼저 자연의 위험을 가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본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후면 한국의 겨울은 없어질 거라는 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우리의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증가하는 자연재해 등을 기후변화의 원인이라 하고 이 모든 것을 기후위기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온실가스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말합니다. 그럼 온실가스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물론 북극곰이 살 곳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는 과일 재배지 북상으로 사과와 같은 토종과일을 먹지 못합니다. 토종과일 외에도 고등어와 같은 우리나라 음식들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형변화로 제주도가 사라질지도 모르죠. 이처럼 물 부족, 식량 부족, 날씨 변화 등 많은 문제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휴지보다는 손수건을 사용하고 비닐봉지나 일회용품을 쓰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써야 합니다. 또 환경계획표를 세워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소셜벤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를 이용하여 염화칼슘 대체 제설제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회사가 하루빨리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이와 같은 친환경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또한 정책을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환경정책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죠.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더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도 환경을 해치지는 않는지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 환경과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했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환경을 위해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환경을 위해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는 지구를 살릴 수 있고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 예송중학교 2학년 박유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송중학교 2학년 박유민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느닷없이 2,500km로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실 겁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난 100년간 지구온도는 0.5도에서 0.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이, 겨우 0.7도 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온도가 6도가 올라가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 약 95%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2050년에는 온도가 6.4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나요? 느닷없이 2,500km로 바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개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날씬하게 만들길 바라면서 이 연설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도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은 2006년 영국 과학기술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무심코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뜻하는 이러한 탄소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탄소 발자국으로 표시했는데요. 하얀 눈 위를 걸으면 발자국이 남듯이 우리가 먹고 씻고 활동하면 탄소 발자국이 남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뜻하는 탄소 발자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기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등교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혹여나 늦었다고 승용차를 이용하시진 않나요? 왕복 10km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 4kg의 탄소 발자국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전거라면 탄소 발자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몸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 다이어트도 시키고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지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간식으로 무심코 먹는 과자 한 봉지의 탄소 발자국은 250g이나 됩니다. 과자 포장지에도 탄소 발자국이 생기는데 포장지에 분리수거 가능 기호가 있다면 대부분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이제 과자를 먹을 때도 우리는 기호를 볼 수 있는 현명한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페트병 한 개가 썩는 데에는 100년이 걸립니다.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냐고요? 이물질을 넣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하면 대부분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병 위에 라벨이나 비닐 커버링도 모두 깨끗이 제거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재활용률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이 되기 마련입니다. 페트병이 분리수거되어도 다시 페트병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녹여서 옷을 만들거나 인형을 만드는 식으로 대부분 다른 곳에 쓰이죠. 페트병이 석유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나요? 결국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매립되거나 소각될 때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생수병에 담긴 물을 사 먹는 대신 물을 끓여 먹는 게 지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통 오랜 시간 샤워해서 원밖에 잔소리를 듣는데요.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한 해에 190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1.5리터 생수병으로 치면 1300병이나 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샤워 시간 1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친구들이 5시간을 걸어가서 모래가 있는 물을 먹고 다시 5시간을 걸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아직도 샤워 시간 1분이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쓰는 종이컵은 자그마치 120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버려진 종이컵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4,725만 그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종이컵 한 개는 5g밖에 되지 않지만 이때 발생한 탄소 발자국은 11g이나 됩니다. 게다가 종이컵 한 개를 만들 때 2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니 버리는 종이컵에 얼마나 많은 물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종이컵 대신 예쁜 유리컵을 쓰는 게 어떨까요? 여름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컨 한 대는 선풍기 약 30대를 트는 것과 같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풍기가 시원하지 않다면 아이스팩을 한번 달아보세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은 어떤가요? 겨울에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23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시멘 양말이나 내복으로 체온을 2도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젠 당장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1년에 3톤 정도의 탄소 발자국을 만듭니다.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2007년에 탄소 발자국 라벨링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물건마다 그 물건이 생산되고 운반되고 사용되고 폐기되기까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금 비싸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2050년 전 세계 생명체 중 약 95%가 멸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구를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습니다. Now must be our moment for action.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 초원중학교 3학년 조윤성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제목으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연설할 인천 초원중학교 3학년 조윤성입니다. 여러분은 기후차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그 피해는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에너지 빈곤층과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0.4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0.4도는 큰 변화를 몰고 오기에 충분했죠. 지구 곳곳에서 폭염, 홍수, 장마, 가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지구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신호를 보내왔지만 기성세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보내오는 이 경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두려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두려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절대 올해 처음 마주하게 된 문제가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꾸준히 내뿜었기 때문이고 이는 모두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국제협의체 IPCC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5%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지만 더 이상 이런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실천은 이어가되 막연하게 탄소의 배출을 금지시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닌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체들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도입, 노원에너지 제로주택처럼 친환경 공공 건물을 확장하고 생태전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행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석탄, 석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정부와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또다시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내뿜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은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1도 상승엔 세계 곳곳에서의 극심한 가뭄, 2도 상승엔 세계 주요 항만도시 침수, 3도 상승엔 지구의 허파 아마존 붕괴, 4도 상승엔 지구 전역의 빙하 소멸, 5도 상승엔 전 지구적 기상이변 속출, 그리고 마침내 지구 온도가 6도 상승에 도달했을 때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류 대멸종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단순히 상상, 허구가 아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똑똑하고 깨어있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10년이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으로 변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을 결정적 시기입니다. 기후위기에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제는 다 같이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적지만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응답하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석 친구. 다음은 인천 초원중학교 3학년 조세희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는 조세희라고 합니다. 다들 분리수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들과 분리수거를 자주 나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접착제로 페트병 위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버리는 플라스틱 중에 재활용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작 22.7%입니다. 그럼 나머지 77.3%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되죠.
그렇게 되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폐기와 생산은 아름다운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초래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폐기하기 위해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성 미세먼지를 만들어 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긴 시간 동안 악영향을 줍니다. 자,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생수를 사려고 생수 진열대 앞에 서서 어떤 것을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고 해도 너무 많은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많은 생수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것 같나요? 아마도 화려하고 예쁜 라벨이 눈에 가장 많이 띌 것이고 그 제품을 고를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더 예쁜 포장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벨을 떼어내면 그 플라스틱 통에는 접착제나 라벨의 잔여물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플라스틱 통은 더 이상 재활용되기 힘들어지죠. 이와 같은 현상에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를 막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없애야 합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하기도 어렵게 만들 뿐더러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벨이 없어도 플라스틱에 입체감을 주어서 상표를 표시할 수도 있고 마트나 편의점에 따로 적혀있는 제품 설명란을 참고해도 상품을 구별하는 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페트병 뚜껑에 QR코드를 만들어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어 들어가면 상품의 영양 정보 및 각종 행사와 광고도 볼 수 있도록 만들면 라벨 없이도 효율적으로 상품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QR코드 광고에는 당신은 이 상품을 구매하여 지구온난화 진행 속도를 몇 % 줄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고객은 뿌듯함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장을 보면서 일일이 QR코드까지 찍으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힘을 써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품에 QR코드를 찍어 구매를 인증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든다면요. 이런 제도가 들어선다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라벨이 없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그만큼 고객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서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려 너도나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상품들은 점차 친환경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페의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야 합니다. 카페에서 차가운 음료를 시키면 나오는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 플라스틱 컵은 너무 얇아서 폐기 처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을 멈추고 텀블러와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한 카페에서는 포장 손님에게도 재사용 컵을 제공하고 손님은 그 컵을 다 사용한 후에 카페에 반납하면 카페에서는 그 컵을 수거하여 세척한 다음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전국 곳곳에 매장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 카페나 지점이 많지 않은 카페에서는 다시 수거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실현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카페의 재사용 컵을 통일하여 전국 곳곳에 컵 수거함을 배치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는 데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국가에 지급하고 국가에서는 그 돈으로 컵을 세척하고 구매하는 등 일회용 컵을 줄이는 과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도 정부도 아닌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어 길가에 버리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귀찮아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폐기물이 다 썼다고 버리는 한 바닥만 채워진 종이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구가 변해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관한 기사나 영상을 보고 그때만 심각하구나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블리틴이라는 핵과학 회지에서 발표한 지구 종말 시계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인류의 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1947년
정말 7분 전으로 시작하여 재해나 핵개발 등과 같은 요소들로 움직이던 시계바늘은 2007년 기후변화를 기점으로 1년 전인 2020년 정확히 23시 58분 20초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증가했고 육상생물의 10%는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물부족 인구는 약 5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소설과 같은 이야기나 가설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어리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 앞서 말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지구의 위기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포장보다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더 예뻐 보이고 우리의 순간적인 편의보다는 지구의 건강이 더 중요시되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구가 많고 큰 나라에서 노력해야지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 노력한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K-팝, K-드라마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세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K-환경운동으로 한 번 더 주목받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환경 문제에 대한 노력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만큼 저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지구를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 예송중학교 1학년 이상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성중학교 이상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 4대 기후 악당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슬프게도 한국입니다. 2016년 영국의 한 단체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빠른데 그에 비하면 대응은 미흡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은 2019년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도 100점 만점에 28점을 받을 정도로 또 조사 결과 60개 나라 가운데 57위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농도는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기준 서울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08이었고 같은 시간 광주는 903, 대구도 723을 기록하며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매년 평균 60일 정도의 매우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여파로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매우 나쁨 밀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 비장, 중추신경계, 뇌, 심지어 생식기관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이 만든 미세먼지가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세먼지는 왜 발생할까요? 물론 자연적인 발생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위적인 발생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연료의 연소에 의해 해당되며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물질이 주요 발생원입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1차 오염물질에 대기 중에 반응한 2차 오염물질이 주요 발생원이며 주로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구성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의 주범인 노후화된 전기차를 줄이고 CNG 버스로 전환하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와 소수 전기차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배기가스를 줄이는 후처리 장치들로 우리는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또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채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혼자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국가는 주변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정책들과 대책 방안을 교류하고 협력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하자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런 의견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호등을 학교마다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따로 알아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검색해보는 사람들은 고작 3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운동장이나 잘 보이는 곳에 이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설치하면 우리 학교 또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쉽게 파악하고 스스로 더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과학적 기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 또는 성인들도 미세먼지에 대해 누구나 걱정은 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모르는 적이랑 싸우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과학적 기반을 둔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배운다면 우리 학생들의 의식은, 우리 학생들의 경각심은 더욱더 깨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스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 검색도 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해보고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사 검색도 참 쉽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챙겨야 할 나이입니다. 또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녹색 교통의 가장 대표적인 자전거를 탑승하면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탑시다. 먼 거리도 버스 등을 이용합시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의 지구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기후위기는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인권 위협이라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기후위기란 지구상이 실존하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기술과 정책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미래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한 지구를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 초원중학교 3학년 김지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기후위기를 책임질 청소년 대표 초원중학교 3학년 김지민입니다. 저는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친구들의 얼굴도 모른 채 1년을 보내고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이대로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대규모 동식물 멸종이 촉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식량난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며 만년설이 녹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재앙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매년 이상 기후 때문에 가뭄과 홍수 그리고 대규모 산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뉴스를 뒤엎었던 아스트레일리아의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극적으로 구출된 어린 코알라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기 코알라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기 코알라의 얼굴이 30년 뒤 성인이 되었을 때 마주쳐야 할 제 아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최악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다국적 기업들도 서로 눈치 보기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채택 등 국제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생색 내기에만 그치고 있을 뿐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당장 코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그보다 더욱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다국적 기업들도 서로 남의 탓만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스웨덴의 15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대신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약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15세 소녀였을까요? 왜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나서지 않고 공부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들이 앞장서야 했던 것일까요? 처음에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을 해보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뒤 기후위기가 세상을 향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책임져야 할 세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기후재앙 앞에서 우리 자신과 부모와 자녀가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대기업은 이윤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한 강대국, 약소국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 지구적인 문제보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분의 시간은 없습니다. 암울한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희망의 미래를 위해 행동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책을 덮고 학교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며 무분별하게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나갑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해 외칩시다. 지구는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 절대 잊지 맙시다. 미래의 지구를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할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송중학교 1학년 김나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예송중학교 1학년 3반 김나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우리 삶의 속도가 2배가량 빨라진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마도 매 순간마다 적응하려 노력하고 미처 적응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우리는 적응도, 순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기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은 마냥 상상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는 25배가량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기후행동 연설대회에 참가하기 전까진 기후변화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음에도 책임있는 어른들이 해결하겠지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 기후행동에 앞장서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하고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탐조 기행을 다니고 환경신문을 제작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환경단체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기후변화라는 큰 짐을 서로에게 떠넘겨왔고 그 결과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를 위해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면서도 정부는 몇 년째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등과 같은 미래적인 정책들을 계획 중에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50년까지 화력 발전의 의존도를 0으로 하여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계획은 있으나 목표 기간까지의 문제 해결이나 목표의 완수 여부도 불명확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대책들을 시행하지 않을까요? 현재 정부는 탄소 중립을 대표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은 정말 정치적 선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여름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주민들 사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쓰레기들을 전부 소각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분리 과정을 알지 못해서 분류하지 않은 채로 쓰레기들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학교에서 세세하게 교육한다면 어떨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교육으로 인한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은 개인 단체나 환경연구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조금만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이라도 기후변화의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노력보다 우리 모두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2년 후에 저는 26살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정부에서 지금처럼 영향력 없는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암담해집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특성화 학교를 설립하고 환경 분야 특별 전형을 추가하여 환경 분야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환경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낯설어합니다.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전문학교를 만들어 전문가를 키운다면 우리나라도 세계 환경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한때 누군가의 미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열쇠를 쥔 저희 청소년들은 이젠 미래시대가 아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오늘의 제 연설이 세계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전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인천 예성중학교 3학년 김태겸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예성중학교 3학년 김태겸입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4월 에세이나 연설문을 코로나로 시작하는 것이 지겨울 지경입니다만 저희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긴장 풀면 안 될 것입니다. 2018년은 벌써 까마득한 과거라고 생각되고 환경과 생물권에 관한 관심은 정말로 바닥을 쳤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2018년에 그레타 툰베리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생인 그레타 툰베리는 올해로 18살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 시위를 시작한 그때
학구열에 강한 한국이기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빠지고 환경운동을 결심하였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관련 교육 공부를 하면서 그레타의 연설 영상을 많이 보았는데 그만큼 논란도 많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간단히 짚을 문제는 아니지만 기후 활동을 위해서 연설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넣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설을 기회로 생각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환경하면 제 경우에는 밀림과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의 영향은 제 머릿속 문제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까? 어떤 활동 더 나아가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료를 사용하고 그걸 중단하면 21세기 전자기기 트렌드에 맞출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2달 전부터 제가 실천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콘셉트 전원 끄기입니다. 생활의 공간인 방의 전원을 모두 끄는 것입니다. 상시 대기 중인 전원을 차단하고 전자기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줄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걸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로 하루 외출할 때 한 번 끄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과거 비만으로 10kg를 빼본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그것보단 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만 해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최대한 많이 오래 하려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365번, 1년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 포기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저는 1년의 계획을 가지고 길어야 일주일밖에 안 하고 끝내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런 시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성공적으로 끝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대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바는 저희가 살 미래를 어른들이 망치거나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 관련 시위에 불이 붙은 것은 역시 그레타 툰베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전 세계의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던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린피스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교육이나 기후결석 시위 등으로 실질적인 정보와 방법이 교류되고 있고 코로나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미 수십 년간 미뤄져 온 환경 활동이 어떻게 늦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만드는 온실가스를 없애기 위해, 즉 탄소 중립 상태를 위해서 개인의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십억 명이 실천을 한다 해도 또 열심히 시위를 한다 해도 기업의 노력 없이는 일정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전 지구적 활동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일들을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적극적이든 아니든 정책과 규율이 환경 보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째로 국내 모든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력 수요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을 하려면 친환경 에너지가 적합합니다. 둘째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방출 등에 대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친환경 기업의 궁극적으로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친환경 기업의 모델로, 즉 수익에 더불어 환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겠죠. 세 번째, 사내 인원을 위한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교육에 제한된 형태가 아닐 것. 모든 것이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사원의 수가 세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직업인 만큼 사내의 환경에 대한 분위기는 기후 인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며 끝내시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금껏 많은 양이 꺼내어져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사실상 지금의 노력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16살인 중학생들이 어렸을 때 사용한 막대한 온실기체는 10년 전이 아닌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온실기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구도 크기 때문에 사용된 온실기체가 영향을 주기까지의 시간은 아직은 오래 걸립니다. 대기 중으로 내보낸 온실기체가 온 국민이 체험할 정도로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킨다면 그때는 정말 끝을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왜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빨라지는 세상에 서서히 변하는 것들을 저와 학교 친구들의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19년까지 그래왔죠.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코로나라는 큰 이벤트로 인해 차츰 가려지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북태평양 기단, 저희가 장마를 기다리는 기단인데요. 최장 기록인 54일 동안 한반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지속적인 수증기 공급, 제트기류 강화 등등 우리가 쉽게 알아줄 수 없는 일들로 작년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지구온난화가 진짜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진 못하는구나. 굉장히 아찔한 상상이었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저 같은 일반 학생, 시민들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오래 품을수록 더욱더 환경 문제 깊숙이는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언젠가는 북태평양 기단의 제트기류에 영향을 줄지 모르는 것이고 그 때문에 만들어진 홍수에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후 문제에 민감히 반응하고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른으로서 깨닫는 점이 참 많아집니다. 잘해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책임 있는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수 집계를 하는 중에 있어서요. 저희 조금 전에는 초등부 심사했어요. 초중부하고 중등부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이신 심영균 회장님께 잠깐 심사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네. 예, 굉장히 잘 들었고요. 다들 수준들이 높아서 점수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초등부가 했는데 사실 초등부랑 중등부랑 이렇게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초등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되게 이게 포괄적이면서 말들이 쉬웠어요. 근데 이제 중등부는 이게 많이 아는 게 워낙 많아져서 그런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의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이 좀 전문적인 얘기들을 좀 쉽게 푸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조효재 교수라고 이제 이분이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기후위기를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연사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회피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로 접근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게 와닿아야지만이 실천이 쉬워지는데 그 얘기는 아까 초등부에서는 좀 막 그런 것들이 막 와닿는 게 있었는데 이 중등부가 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말들이. 그 어려워졌다는 만큼 사실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에서의 그 전달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 자기 경험들을 굉장히 잘 녹여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쭉 끌고 나가서 아주 좀 쉽게 이게 내 얘기구나, 그리고 우리 그냥 옆에 있는 얘기구나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같이 잘 되면 친구들에 대한 설득력,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 대한 설득력들이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와 닿았는데 제가 조금 아쉽다면 이게 어려워졌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탁입니다. 이거는 뭐 점수 차이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마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뭐 차이가 의미가 없는 이런 정도의 다 수준들이셨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대회나 연설을 하실 때 굉장히 쉽게 하고 어려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자꾸 말이 설명이 되고 구현이 되고 그러니까 5분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5분을 줬다는 것은 그 안에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자꾸 읽어보면서 줄여가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좀 말을 쉽게 하면은 설명을 덜 할 수 있고,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도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면은 글쓰기도 좋아질 것 같고요, 말할 때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십니다. 그런데 부득이 4명의 학생들만 선발하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4분의 선발자들 발표하겠습니다. 시장상, 인천시장상입니다. 시장상은 공항중학교 2학년 심채윤, 인천경역시 교육감상은 초원중학교 3학년 조윤성, 인천경역시 시의회 의장상은 초원중학교 3학년 박소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은 초원중학교 3학년 김지민 학생입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 호명된 친구들은 22일 날 시상식 진행할 겁니다. 9시까지 여기를 다시 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참가한 학생들 모두에게 지금 인천의 깃대종이 새겨진 마스크 제가 쓰고 있거든요.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배지, 지구본이 있는 배지를 기념품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